다자하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HSK 대표 강사 김민아입니다. 벌써 3월인데 3월 치고 아직도 좀 많이 춥네요. 여러분 이제 곧 따뜻한 봄이 다가오겠죠? 시험을 곧 앞두신 분들은 마무리 잘하시고 모두 좋은 성적으로 합격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3월 23일 시험을 대비해서 5급 독해 영역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문제를 풀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특히 오늘은 독해 1부분 주요 문제, 최근에 나왔던 문제들을 약간 변형을 해가지고 몇 개의 문제 요소들을 좀 준비해봤는데요.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는 몇 개의 요소가 있어요. 특히나 맨 마지막 페이지에서 공부하는 접속사 문제가 거의 지금 매달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음 시험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보는 데에만 이런 그치지 마시고 여러분 노트에다가 반드시 메모하시면서 들으시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제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平凡的世界 어디 안에 들어있나요? 바로 书名号 안에 있죠. 그리고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은 이름 자체는 책 이름표이지만 이 안에는 다양한 작품의 이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제목이려니 이름이려니 하고 넘기는 거지 해석은 무엇이지? 이렇게 너무 고민할 필요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평범한 세계라는 이거는 중국의 한 편의 장편小说, 장편 소설로서 자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거 있죠? 빈칸이 들어있으니까 구조조사 더 다음에 빈칸이므로 이 자리는 명사가 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책의 명사는이 될 테고요. 그럼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주어가 되겠죠. 이 책의 명사는 시입니다. 목적어 봤더니 중국 70에서 80년대에 정시향 하면은 도시와 농촌입니다. 도시와 농촌의 생활이다. 자, 그러면 도시와 농촌의 생활이라는 거는 이 책의 배경일까요? 아니면 역할일까요? 아니면 매력일까요? 마지막에는 관점일까요? 그렇죠. 우리가 딱 생각해도 베이징, 배경이 되겠죠. 정답 그래서 A가 되겠네요. 매우 쉽습니다. 하지만 옆에 있는 단어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다른 문제에서 정답으로 많이 나왔었던, 출제되었던 단어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짝꿍 관계를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짝 공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 주애서 같은 경우는 읽으실 때 습관상 왠지 지하로 읽을 것 같잖아요. 그죠? 각도라든지 아니면 돈 세는 단위 때는 지하오로 읽는 게 맞아요. 하지만 역할을 할 때는 지금 보시듯이 반드시 주애서라고 여러분들 읽으셔야 되고요. 역 같은 경우에는 맞다라고 할 때 반드시 빤옌과 씁니다. 이 빤자는 어디서 봤냐면 나빤할 때 빤자죠. 만약에 제가 로미오 역을 맡았다면 이 모습 이대로 저는 여자잖아요, 여러분. 로미오 역은 할 수 없겠죠. 반드시 로미오 역할에 어떤 걸 해야 되죠? 분장, 단장을 해야겠죠. 그래서 나빤에 빤을 하고 나아가서 묘연, 공연을 한다.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빤옌이 어떤 역을 맡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이따가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 5급의 다양한 맞다라는 류가 4개지 나가고 4가지. 4가지의 맞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정리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일이는 매력인데 매력 같은 경우에는 명사로만 쓰인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헌 매일이 하면 안 되고 만약에 매력을 풍부하게 가지고 있다 그러면 fu여 매일이 이런 식으로 요 있다 없다 크다 작다 이런 다른 수어들과 함께 쓰여야 돼요. 자, 다음에 마지막에 관점이 나는데 관점 같은 경우에는 너의 관점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어. 한쪽으로 조금 이렇게 쓸려 있어. 해서 편파적이다, 치우치다라는 피엔미엔하고 어순별 시험에 몇 번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언뜻 보면 면이잖아요. 그러니까 명사로 많이 보이는데 얘는 명사가 아니고 형용사로서 치우치다, 편파적이다 라고 쓰이니까 이것도 형용사로 쓰인다라는 것을 좀 짚으시면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우선 정답은 이 책의 배경은 무엇이었다? 중국 7, 80년대의 그때의 농촌과 도시의 생활이다 해서 이미 정답은 나왔고요. 방금 제가 다양하게 맞다류가 있다고 했는데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아마 좀 기억나는 애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수업 시간에 어떤 수업이든 선생님들께서 한 번씩은 짚어주시니까 이제 4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후저 같은 경우는 4급 때부터 나오죠. 이 후저는 어떤 일, 역할을 맡아 할 때 쓰이고요. 그래서 직접적인 목적으로는 꽁조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프로젝트라는 시항무, 항목이라고 도금하긴 하지만 프로젝트라는 시항무와 만나는 것이 바로 저 후저입니다. 그래서 여기 담당자가 누구입니까? 할 때 그 담당자는 후저, 렌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해서 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당 같은 경우에는 맞다긴 맞다인데요. 야, 이거 네가 책임져. 이번 문제 네가 맡아. 이렇게 안 좋은 결과를 맡을 때 쓰인 동사가 바로죠. 정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야, 네 책임이야. 너 거라고, 네 문제라고 그러는 그 책임이라는 저령과 만나고요. 그 다음에 이 호과라는 허우과가 있어요. 이 허우과는 반드시 문제라고 해석을 하셔야 되는데 그냥 느낌이 없는 그냥 객관적인 결과는 지혜고라고 하죠. 그 다음에 좋은 결과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서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다 해서 정고를 쓰죠. 근데 우리나라는 쓰지 않는 이 후과는 제가 들어보니까 북한에도 쓴다고 하더라고요. 고조 후과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후과를 쓴다고 하는데 얘는 반드시 문제점이라 해서 가시고 이런 문제를 맞다 할 때
때 정당 호고 이렇게 둘이 호응이 되어서 쓰입니다. 그 다음에 딸년 같은 경우 이 담임한다는 아이는 어떤 구체적인 직무 직책을 맡을 때 쓰여요. 그래서 우리 5급에 팀장직이라는 주런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가 팀장을 맡기로 했어. 그러면 딸년 주런. 그 다음에 혹은 뭐 걔가 우리 반 반장을 맡기로 했어. 그러면 딸년 반장 이런 식으로 어떤 구체적인 일을 맡다라고 할 때 그럴 때 바로 저 딸년을 쓰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빤이는 뭐라고요? 나빤하고 나가서 묘연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떤 역할을 맡다라고 할 때 빤옌 쥐했어. 그래서 그때 신화사전은 중국 대표 사전이죠. 신화사전은 중국어를 촉진하고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을 맡고 있다 해서 그런 따페이 구조로 한번 시험에 출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각각 짝꿍끼리 어떤 역은 어떤 역할과 만나는지 각각 짝꿍끼리 술목 구조로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很多人 많은 사람들이 모두 不喜欢 싫어합니다. 寒冷的 너무너무 추운 겨울은 싫어하죠. 근데 却喜欢 오히려 좋아합니다. 下雪的天气 눈 내리는 날씨는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这是为什么呢? 이거는 왜 그런 걸까요? 나 내용이 되게 재미있고 좀 이렇게 흥미를 끄는 사실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사실 시험장에서는 그렇게 꼼꼼하게 읽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빈칸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정답은 빈칸 안쪽에서의 의미상의 호응이라든지 단어와의 따페의 관계에서 내기 때문에 빈칸 있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다음 볼게요. 땅은요, 요 앞쪽에서 보통 이 시하고 만나서 딱 뭐뭐 할 때 시기를 강조해준 역할이 있죠. 그럼 뭐 했을 때 쉐화, 눈꽃이, 즉 눈이 왜 따디 도금하시면 돼요. 대지, 바로 이 큰 땅을 얘기하는 거죠. 땅을 위해서 이 대지를 위하여 한 층의 흰색의 베이즈는 이 베이는 그 베이 때문에 그 베이가 맞는데요. 아들 자자와 함께 쓰일 때는 명사가 되어서 담요, 이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층의 흰색의 담요를 땡땡에 올려주면이 되겠네요. 그러면 눈이 내리잖아요. 이게 땅이 있고요. 눈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이 눈이 이 대지를 어떻게 하는 거죠, 여러분? 덮는 것이죠. 눈이 이 땅 위를 이렇게 덮잖아요. 그래서 덮어 올린다. 정답은 까이가 되는 것이죠. 정답 그래서 B에 있는 까이, 얘가 정답이에요. 이 까이는 덮다, 가리다라는 그런 뜻인데 뜻밖의 얘는 또 건물을 짓다라는 그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래서 까이가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까이상 베이즈 방금 봤듯이 이불을 덮다 할 때 이 까이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얘는 건물을 짓다 할 때 쓰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까이 신방즈 그러면 이제 새 집을 짓는다 예요. 이 밖에 아들 자자가 붙으면 이제 명사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까이즈 그러면 이렇게 덮는 거 바로 뚜껑이 될 테고 까이판 하면 덮밥 이렇게 덮은 밥이기 때문에 덮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까이는 두 가지 가리다 덮다 두 번째는 이제 짓다 건물을 짓다 이렇게 쓰입니다. 지금은 무엇이 이 눈이 대지를 위해서 한층 흰색의 이불을 덮어줄 때라고 눈이 내리는 모습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정답은 바로 까이고요. 해석 마무리하고 나머지 단어 공부하도록 할게요. 整个世界 이 전체 세계는 모두 显得 显得는 뭐뭐처럼 보인다는 뜻이죠. 어떻게 보인대요? 굉장히 깐진 깨끗해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눈 내리는 것을 좋아한대요. 자, 그러면 나머지 단어들도 정답은 아니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데 제가 적중특강 찍을 때마다 꼭 강조드리는 것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단음절 동사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 접속사가 최근 시험에 많이 나오고 있다 해서 제가 저번 그 적중특강 때에도 단음절 동사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시험에 최근에도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여러분 시험 보실 때 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시험에 자주 출제되고 있는 단음절 동사들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찍고 공부하는 시간이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우선 처음에 차인데요. 차는요, 이렇게 꼽다, 끼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손으로 하는 동작이기 때문에 역시 제방변 요 부수가 들어간 모두 손으로 하는 동작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 밑에 있는 아이는 절구구자예요. 절구통. 절구통 안에 곡식이 이미 들어있는 모습이고요. 절구공우를 이렇게 손으로 잡아서 찢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근데 전 대학 다닐 때 좀 더 재미있고 확실하게 암기하기 위해서 요걸 내 밥그릇으로 생각했어요. 밥그릇. 밥그릇 안에 밥이 들어있고 이 밥그릇에 있는 밥을 뺏기기 싫어서 손으로 1000개의 젓가락을 꼽아 넣었다. 사실 기억했거든요. 1000개의 젓가락 이렇게 기억하셔도 괜찮고 아니면 절구공을 손으로 이렇게 꼽아 두었다 이렇게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차는 꼽다 끼다로서 차화 그러면 꽃꽂이라는 거고 차터는 이렇게 끼는 머리 그래서 이제 플러그를 이제 얘기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try는요. 저랑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된다고 늘 말씀드리죠. 저는 할인하다 할 때 그 저인데 얘는 단독으로 쓰이면 개키다 접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try라고 이렇게 뭔가 좀 날카롭게 이렇게 삐친 느낌이 있죠. 이렇게 획을 긋는 듯한 느낌. 얘가 이렇게 함께 쓰인다면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낡은 집에 이 한자가 상당히 많이 써 있었어요. 그럼 이 집은 곧 철거하고 뜯다라는 뜻입니다. 소리랑 의미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 try 철거하다 이렇게 try 철거하다. 예, try는 철거하고
뜯다, 해체하다 이런 뜻이고 이렇게 붙어져 있는 부분을 뜯어낼 때 그때 차이를 쓰는데 그래서 뜻밖의 이렇게 편지 봉투를 열어본다 할 때 차이를 씁니다. 이제 편지 봉투는 오픈돼 있던 아이를 이렇게 안에다 편지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붙여놓잖아요. 그럼 이제 편지 왔다 그러면 이렇게 뜯어 열시잖아요. 그래서 뜯어 열기 때문에 그래서 차이신펑이라고 차이를 씁니다. 근데 밑에 보니까 찢다라는 쓰가 있네요. 만약에 쓰로서 편지 봉투를 만나면 뭐야? 정말 걔한테 왜 또 편지 왔어?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찢어버리다. 이렇게 쓰 같은 경우는 찢는 동작을 얘기하는 거고 차이는 붙어있는 부분을 이렇게 따다 떼어내다 라는 느낌으로 그럴 때 쓰이는 거니까 둘을 잘 구분해 놓으세요. 그 다음에 또이는 토이와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죠. 토이는 앞에 제방면 손이 있어서 이렇게 밀다라는 뜻이고요. 앞에 흙이 있을 때는 위에 이렇게 쌓이다 할 때 그때 또이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또이 쌓다 무엇을 이주어 정보 하나의 성곽을 쌓는다가 한번 시험에 아이가 모래를 사용해서 성을 쌓는다로서 시험에 한번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또이는 이렇게 동사로서 쌓다라는 뜻도 있지만 이게 쌓여있는 느낌이어서 그런지 양사로서 무더기라는 뜻도 있어요. 그러면 한 무더기의 쓰레기 그러면 이 또이 라지라고 하면 되겠죠. 양사로서는 무더기라는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찌어는 앞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과 관련된 동작이고요. 얘는 물을 뿌리다 라는 뜻이에요. 그림 장문에 여자가 화분에 물 주는 그림이 시험에 많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저희 파고다 종합서에서 지난 시험이죠. 3월 10월 달에 있었던 3월 10일? 네, 엊그저께 시험이었죠. 그때 저희 파고다 종합서에서 그림 장문에 스키 타는 그림하고 그 다음에 단어 5개 가지고 장문하기 모두 완벽히 똑같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종합서 쓸 때 제가 이제 저자잖아요. 종합서 쓸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썼냐면 여태까지 한 10년 동안에 저희 신애체 생일이 거의 10년이 되었죠. 나왔었던 모든 그림 장문을 본 다음에 그 속에 출제되었던 어떤 동작이라든지 사물이라든지 감정들을 다 모아가지고 거기 넣어놓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험에 많이 출제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저희 종합서를 보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종합서 323 쪽에 있는 어휘를 반드시 쓰면서 암기하시고 시험장에 가시면 훨씬 더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아무튼 그림 장문에 여자가 물을 이제 화분에 뿌려주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러면 두片 리더 누이더 짜이浇水 여자가 뭐하고 있다? 화분에게 꽃에게 물을 주고 있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림 장문에 나왔던 그림이기 때문에 浇水는 반드시 쓰면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물을 뿌리다, 물을 주다. 그다음 浇水도 쓸 수 있고 꽃에게 물을 주다 할 때는 浇花라고도 직접적으로 목적어를 가질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쥐는 기증하고 그 다음에 이제 누구에게 이제 헌납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쥐인게이 모셔 모교죠. 모교에 기증하다 할 때, 기부하다 할 때 바로 이 쥐엔을 쓰시면 되고 이제르가 이렇게 빈칸으로서 시험에 나왔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싸는요 지우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보시면 특징이 지호는 이 안에 술병인데 물이 들어있어요. 근데 얘는 없죠. 왜냐하면 싸 쏟았거든요. 소리랑 의미가 너무 잘 어울리죠. 싸 쏟다, 싸 쏟다, 싹 쏟았다 이런 느낌으로 싸 쓰시고 이것도 쓰면서 암기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독해도 독했지만 그림 장문에 누가 실수로 컴퓨터에다 물을 쏟는다든지 옷에 물을 쏟는다든지 이런 그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쓸까요? 싸 짜의 장소 쓰시면 돼요. 싸 쏟았는데 그 다음에 짜의 장소에서 어디에 쏟았다 이런 구조로 여러분들이 장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옷 위에 쏟았다 그러면 洒在衣服上 책 위에 쏟았다 그러면 洒在书上 이런 식으로 장소를 여기다 쓰시면 어디에 쏟았다라는 그런 표현이 되고 그림장과 관련해서 꼭 반드시 쓰면서 암기를 해두셔야 돼요. 마지막에 띠는요. 여기 띠디 보이시죠? 예, 얘가 소리를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책받침이라고 하는데 원래는 천천히 걸을 척자입니다. 그래서 원래의 구성 한자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딱 보시면 뭔가 누가 이렇게 뒷짐지고 이렇게 걷는 듯한 이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천천히 걸을 척자로서 얘가 들어가면 그래서 이동하고 움직이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띠는 남에게 건네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콰이 띠가 또 나오기도 하죠. 콰이 띠는 빨리 띠 건네는 거 바로 택배이고요. 그냥 띠만 쓰면 그냥 건네다예요. 그럼 띠기에 병이하면 친구에게 건네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독해뿐만 아니고 쓰기 그림까지 관련해서 자주 나온 아이들 정리를 했으니까 잠시 우리 또 이런 거 컴퓨터로 보고 이런 게 얼마인지 장점이 잠깐 정지해두고 내 속도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잖아요. 지금 잠시 중간 요게 뭐 중지 버튼 이거 누르신 다음에 이거 보시면서 쓰시고 암기해 두시고 집에 가서 좀 정리하고 암기해서 시험장 가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단음절 동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고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정말 머리가 아프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단어가 아니고 문장형이잖아요. 문장형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런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아요. 근데 약속과 규칙이 있어요. 문장형 문제도 사실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자, 1번은요. 오늘 유형이 바로 건데 접속사 호응입니다. 자, 빈칸 안에 문장이 들어가는 경우 여러분한테 먼저 물어보는 것은 당신이 앞뒤 요 나와 있는 문장과의 접속사의 호응 관계를 알고 계십니까? 를 물어봅니다. 그게 딱 티가 나는 거는 보기에 바로 접속사가 들어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럼 볼게요. A의 钥匙, 그 다음 B에는요, 假如, 그 다음에 C는요, 即使,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如果가 있네요. 그래서 모두 접속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바로 접속사 호응을 묻는 문제죠. 그런데 이 접속사들은 정말 요새 최근에 뭐 작년 12월, 올해 1월, 2월, 3월에서 정말 너무너무 자주 나오는 바로 가설, 과정관계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보실 때도 또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냥 알았어, 이해했어 이 정도에 그치시면 안 되고 반드시 이따가 제가 다음 페이지에서 깔끔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여러분 노트에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하시고 단순히 또 접속사만 암기하면 안 돼요. 걔가 어떤 단어랑 짝꿍이 되는지 호응 관계까지 암기하셨다가 여러분 시험 보실 때 꼭 그게 나와서 이렇게 잘 이용했으면 좋겠네요. 자, 우선 접속사부터 잠깐 볼 건데 통지부터 볼 건데 우선 要是든지 假如나 如果는 저희 반에 수업을 들은 친구랑 아마 저랑 같이 벌써 시작해. 나도 같이 할 거야. 이런 마음으로 기다릴 것 같은데 같이 한번 해볼까요? 如果要是假如假使이렇게 해서 가설을 나타내는 접사로서 무슨 뜻? 만약 뭐뭐라면이죠. 만약 비가 오면 그럼 내일 가자. 만약 반대하면 그럼 포기하지 뭐. 이런 식으로 가설에 따라 결과가 바뀔 때는 如果要是假如假使만약에 부정적인 가설이라면 万一를 쓰겠습니다. 그러면 即使는 뭐냐? 우선 암기해볼까요? 即使,即便,就是,就算,哪怕 설령 설사 가설이긴 하죠. 근데 얘는요. 설령 비가 와도 그래도 가야 돼. 설령 반대해도 여전히 포기할 수는 없어. 이렇게 가설에 따라 결과가 바뀌지 않을 때는 即使 계열을 씁니다. 지금은 아마 저는 왜 말로만 하고 정리해주지 않느냐라고 하실 텐데 우선은 성질이 이렇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요 다음 페이지에 깨끗하게 정리해놨습니다.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자, 아무튼 요 세 가지는 지금 같은 성질이고요. 얘만 다른 성질인데 우선 짝꿍이 다릅니다. 如果要是假如假使요 뒤에 짝꿍이 那么呢就예요. 그래서 뒤에 한번 볼까요? 신편 뒤배웠더니 지우가 있네요. 그러면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정답입니다. 반면에 即使,即便,就是,就算 나파는 예나 또가 나옵니다. 예나 또. 근데 지금 봤더니 예나 또가 없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는 이제 정답이 되진 않겠고 요 세 개 중에 하나가 정답의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요? 가설에 따라 변하는 결과가 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 지금 모두 다 접사로서 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저는 정답을 어떻게 고릅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자, 문장형은요. 1번 접속사의 호응을 묻기 때문에 일부 문제는 오늘은 어려운 거고요. 일부 문제는 딱 보자마자 不是 A, 而是B 딱 보자마자 정답이 나오게끔 그런 장치가 있어서 바로 풀 수 있는 문제 유형도 있어요. 근데 오늘처럼 어쩔 수 없이 여러 개가 다 될 것 같다라고 할 때는 2번 대입법으로 푸셔야 돼요. 대입법이라는 거는 요거 분리한 게 아니고요.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이 있죠, 여러분? 그럼 여기 들어가는 말은 무엇입니까?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를 찾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씩 넣어서 해석을 해보시고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것이 연결고리로 정답이에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보기만 보고 답 찾는다?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보기만 보고 나를 가장 설득시키는 거, 내 생각에 가장 맞는 말 같은 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본문 속의 빈칸을 찾으라는 거는 앞뒤 문장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를 찾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순서가 있어요. 빈칸 앞에 문장들을 해석하는 것이 1번입니다. 그 다음에 너무 급하게 가지 마시고 하나씩 집어넣으셔서 앞뒤 문장이 제일 그럴싸하게 자연스럽게 연결되진 않을 정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런 건 안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이건 안 돼요. 너무 막 걸르고 그럴 수도 있고 막 자기를 이렇게 설득해서 답 찾으면 안 되고 듣자마자 그래 이거야. 이런 느낌이 나니까 바로 정답으로 선택되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하지만 雪花真的是白色的吗? 그런데 눈꽃이 진짜로 흰색일까요? 그 다음 빈칸 빼고 我们就会发现 우리는 바로 발견할 것입니다. 它真实是 그것은 진실하게로는 是 무엇이다? 无色透明的 무색의 투명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하면 우리가 무색의 투명한 것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한번 넣어서 해볼게요. 근데 눈이 진짜 흰색일까요?
만약에 우어진은 꽉 잡는 거죠. 그 다음에 쥘톤 보시듯이 주먹입니다. 만약에 주먹을 꽉 쥔다면 그러면 무색의 흰색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주먹을 꽉 쥐면 눈이 무색의 흰색이라는 걸 알 수 있나요?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이 말이 멋있어서 아니면 그럴싸해서 답이 안 되고 이게 아니고 집어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A는 틀렸습니다. 다음 두 번째. 근데 눈이 진짜 흰색일까요? 만약에 말쇼 손을 한번 흔드시면 말쇼가 손을 흔드는 거죠. 손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 보시면 그러면 눈이 흰색의 투명 그냥 무색의 투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말도 안 되죠. 그럼 마지막 볼게요. 근데 눈이 진짜로 흰색일까요? 만약에 랑쉐화 이 눈꽃으로 하여금 루어짤 어디에 떨어집니까? 장이 손바닥 장자입니다. 그래서 손바닥의 마음이기 때문에 손바닥 가운데요. 만약에 눈꽃을 이렇게 손바닥 가운데 두신다면 그러면 가까이서 보니까 그러면 무색의 흰색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나마 가장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진 연결고리는 D입니다. 이렇게 풀 수밖에 없습니다. 자, 문제는 두 가지 풀이 방법. 첫 번째, 보자마자 딱 떨어지는 접속사. 근데 만약에 접속홍이 지금처럼 애매하다 한다면 2번 무엇으로써? 대입법으로 푸셔야 돼요. 하나씩 다 집어넣어서 대입법으로 푸는 건데 이미 저희 수업 시간에 늘 얘기하지만 이거는요, 여러분 선택이에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요. 이 시간에 지금 막 2분, 3분 걸릴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앞에 문장도 해석해야 되고 뒤에 문장도 해석해야 되고 심지어는 하나씩 다 넣어서 다 자연스럽게 해석해서 그렇게 답을 찾는 겁니다. 완벽하게 답을 고르려면. 근데 그 시간에 독해 2, 독해 3은 여러분 어때요? 요령으로 푸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2단 나왔고 2단 나왔으니까 정답. 이렇게 해서 막 30초 만에 푸는 문제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잠깐 시간적 여유가 없다면 미뤄놨다가 나중에 오셔서 다시 확인할 겸 그때 푸시는 게 좋고 너무 여기에 막 집중하셔서 시간 낭비하시고 독해 2, 독해 3 놓치시면 절대 안 되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요령이라는 건 있는 거니까 우리 접사 중에 오늘 가설 가정관계가 시험에 많이 나온다고 했죠? 그거 한번 공부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실게요. 자, 우선 지시 계열인데요. 지시는 아까 얘기했듯 설령, 설사라는 그런 뜻입니다. 가설을 이끌어요. 근데 이 가설에 따라서 결과가 변치 않아요. 그럴 때는 여전히 변함없이라는 부사 예나 또를 만나고요. 얘랑 같은 말의 아이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지시, 지변, 就是, 就算, 나파 이렇게 있어요. 물론 이제 많이 나오는 이런 횟수적으로 따졌을 때는 처음에는 지시라든지 맨 마지막에는 나파가 시험에 좀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모를 일이잖아요. 모두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밑에 거 루구어 계열은 要是, 假如, 假使 역시 모두 다 나올 수 있으므로 모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가설을 이끄는 표현인데 얘는 만약에 비 오면 그러면 내일 가자 이런 식으로 가설에 따라 결과가 바뀝니다. 그래서 만나는 짝꿍이 나머나 지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얘의 특징은 더화가 얘가 이끄는 같은 절 안에 함께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번 시험에서는 더화가 살아있었고 이 앞자리가 빈칸이었어요. 그래서 더화를 보고 그 다음에 이거가 연결되는 짝꿍이 되는 접사를 찾는 문제도 간간히 나왔기 때문에 얘도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그런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即使下大雨, 설령 비가 내린다 해도 폭우가 쏟아진다 해도 여전히 마땅히 제때에 출발해야 된다고 가설에 따라 결과가 바뀌지 않는다는 거 보이시죠? 반면에 밑에 거 만약에 폭우가 쏟아진다면 그럼 바로 취소해 버리자 해서 이거는 가설에 따라 결과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짝꿍끼리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얘는 호응이 누구다라고 호응 관계도 알아두면서 함께 보기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막 이렇게 나파와 뭐 지아루라든지 지쇼와 지아시 이런 식으로 많이 같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한 가족으로 많이 읽으시면서 암기를 해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우리 또 너무 많은 임무를 맡겨드리고 시험장 가라고 한 것 같은데 그래도 정말 마지막 필살기예요. 접사 중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애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많이 꼭 잘 봐두시고 아까 전에 그 단음절 동사표 그것도 독해 플러스 쓰기를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 조금 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치? 여러분 노력한 거에 비하면 이제 뭐 마음이 많이 좀 떨리죠. 그죠? 노력을 엄청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좋은 결과 있기 바라니까 그래도 좀 부담은 된다고 해도 시간 할애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정리하시고 암기하셔서 여러분 시험 볼 때 꼭 좋은 결과 도움으로 이제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강의 듣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그러면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할게요. 자, 있지?